안녕하십니까. 막대먹은 중국시의 변정욱입니다. 오늘은 제가 책 한 권을 들고 왔는데요. 이 책이 우리 정규재 TV의 자유인의 서재에도 이게 소개가 됐던 책이었는데, 러셀 로버츠가 쓴 이제 보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굉장히 이제 소설인데 재미있게 읽었었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이 책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 제목 때문에 그래요. 몇 번이고, 제가 막대먹은 중국시를 통해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경제나 어떤 세상에는 보이는 것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제목 자체가 보이지 않는 것들의 가치에 어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이런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해주고 있는 제목이어서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정규재 TV 팬분들께서 댓글로 전문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재미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전문적이진 않지만 제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영역이 있어요. 제가 야구를 매우 좋아하는데, 저는 넥센 팬입니다. 어떤 분이 어디 팬이냐고 물어봐서 저는 히어로즈 팬이고, 그래서 오늘은 야구 이야기, 그 중에서도 야구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치열하게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시즌이 끝났어요. 시즌이 끝나면 야구 선수들은 자기 몸 관리를 하고 자기 몸을 만들어서 내년 시즌을 대비를 하는데, 내년 시즌을 대비하기 전에 정말 구단이든 선수든 피해 갈 수 없는 하나의 순서가 있습니다. 바로 연봉 협상인데요. 시즌을 끝낸 야구 선수들이 연봉 협상을 위해서 구단과 이렇게 마주를 하는데, 사실 구단에게는 매우 골치 아픈 시간이고 선수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자리면서도 동시에 굉장히 긴장을 하는 시간입니다. 주로 구단과 마주한 선수 앞에는 기록치가 있어요. 그 선수가 전 시즌에 기록했던 기록표가 있는데, 이런 성적을 기준으로 구단과 선수는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기도 하죠. 많은 분들이 돈의 액수 갖다가 싸운다, 그리고 혹시 기록을 가지고 구단과 협상을 벌인다라는 정도만 연봉 협상 과정을 잘 알고 계신데, 연봉 협상 과정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한국야구위원회 KBO는 8개 부분을 공식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타율, 안타, 홈런, 타점, 그리고 득점, 출루율, 도루, 이렇게 8개 부분을 공식으로 기록을 하는데, 여기에 더해서 각 구단은 득점권 타율이니, 동점타, 희생타, 땅볼 개수, 볼넷 비율, 타석당 볼넷 비율, 득점 기여도, 병살타 숫자 등등등등 연봉 산정에 고려를 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디테일해요. 심지어 구단은 120까지가 돼요. 120까지가. 구단은 주로 해당 연도의 기준과 자기네들만의 연봉 고가 선정 기준을 가지고 선수들과 맞서는 반면에, 선수들은 자기가 그동안 팀에서 해왔던 어떤 누적된 가치들을 강하게 주장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정말 협상장을 그냥 제시된 금액만 보고 바로 나가버리는 이런 일들도 많이 있어서 신문 기사를 통해서 많이 자주 접하죠. 연봉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기사들을 많이 볼 수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한 선수가 그런데 재밌는 일이 있어요. 2012년 시즌에 한국으로 메이저리그 출신인데 한국으로 복귀했던 김병현 선수, 핵점수함 김병현 선수가 있는데, 이 김병현 선수가 2012 시즌에 한국에 복귀해서 기록한 성적표는 62이닝을 던져서 3승 8패, 그리고 3홀드고요. 평균 자책점이 5.66입니다. 이 말은 야구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쉽게 말해서 평균 자책점이 5.6이라는 소리는 한 경기가 9이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한 경기를 던지면 보통 5에서 6점 사이를 준다는 뜻입니다. 그게 굉장히 잘 던지는 투수는 한 6이닝을 던져서 4실점 이하를 하는 선수들한테 굉장히 잘한다는 평가를 받는데, 김병현 선수가 기록한 이 기록은 본인의 이름값에 비하면 굉장히 초라한 성적이에요. 그런데 올 시즌 끝나고 구단이 연봉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조금은 평범해 보이고 이름값에 비해서 초라한 성적을 기록한 김병현 선수에게 무려 1억을 더 줍니다. 원래는 5억 연봉을 받는 선수였는데 1억을 더 줘서 6억을 받아요. 그래서 팬들도 굉장히 의아해했고, 야구 관계자는 물론이고 본인도 굉장히 의아해했다는 이런 기사가 나오기도 했었죠. 하지만 보이는 기준으로 봤을 때 김병현 선수에게 6억을 주는 것은, 그리고 1억을 플러스 시켜서 연봉 협상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이해가 안 가는 맥락일 수도 있지만, 사실 김병현 선수가 보이지 않는 이름값을 톡톡히 하고 있는 선수예요. 김병현 선수의 이름이 새겨진 유니폼은 불티나게 팔려나갔고요. 김병현 선수의 복귀
환영하는 팬들 때문에 관중수가 껑충 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인 최초 메이저리그 우승 반지를 낀 선수 김병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경험은 돈으로도 살 수가 없고 존재 자체가 팀에게는 커다란 자산이죠. 후배 선수들은 김병현 선수가 갖고 있는 경험을 정말 전설의 한마디로 이렇게 받아들일 것이고요. 정말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 김병현 선수죠.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기업, 그리고 구단, 그리고 구단을 운영하고 있는 모 기업은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자선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선수 한 명에 대해서 몸값을 선정하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의 몸값을 결정하는 이상의 일종의 투자죠. 정말 치밀하게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120가지가 넘는 연봉 고가 선정 기준을 정해놓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김병현 선수한테 1억을 더 줬다는 그 자체가 선뜻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 준 이유가 있는 겁니다. 같은 것이라고 해서 다 같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또 재밌는 거지만 안타라고 해서 다 같은 안타가 아니에요. 야구에서는 잘 맞아서 깔끔하게 떨어진 안타, 그리고 빗 맞아서 우연히 떨어진 안타는 또 값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승부를 결정짓는 이제 클러치 능력이라고 하는데, 승부를 결정짓는 수비를 하거나 승부를 결정짓는 공격을 펼쳤을 때는 또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홈런이라고 해서 다 같은 홈런이 아니죠. 10대 0에서 터진 1점짜리 홈런은 홈런보다는 2대2 상황에서 터진 1점짜리 홈런이 더욱더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거에 대한 디테일한 평가를 구단은 하죠. 이렇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사실 세상의 모든 가치가 수치로만 계산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록만으로 선수들의 가치를 이렇게 평가할 수도 없는 노릇이죠.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들의 가치가 수도 없이 반영이 되고 수도 없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 곳이 연봉 협상의 장입니다. 굉장히 재미있죠. 류현진 선수 아시죠? 최근에 올 시즌을 끝으로 미국 메이저리그 LA 다저스에 입단한 류현진 선수가 미국으로 진출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슈퍼 에이전트가 있었습니다. 이 에이전트라는 개념은 쉽게 말해서 구단 대신, 선수 대신 구단과 계약을 맺어두는 그런 사람인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게 없는 직업입니다. 사실상 없는 직업인데, 이렇게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슈퍼 에이전트인 스캇 보라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스캇 보라스라는 사람은 김병현 선수와 박찬호 선수의 미국 메이저리그 진출을 도왔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사람이 뭘로 유명해졌는지, 이 사람이 얼마나 참 악명 높은 사람이냐면, 구단 입장에선 협상을 맺고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구단을 엄청나게 들볶고 높은 금액을 제시하고 정말 전략적으로 행동을 하는지, 이 사람 별명이 예수의 적이다, 에너미 오브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런 별명이 붙을 정도로 악명이 높은 사람인데, 이렇게 지독한 악명을 가진 그 스캇 보라스는 선수를 평가하는 방법을 개발을 하거나, 보이지 않는 가치들을 수치화할 수 있는 것들을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그 구단이 원하는 선수들을 적지적소에 배치시킬 수 있는 그런 뛰어난 안목 혹은 경험, 노하우들을 갖고 있습니다. 야구에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통용이 되는 정상적인 플레이가 있고, 정말 이제 기본이라고 하죠. 그리고 어떤 선수가 이제 안타를 쳤을 때 수비가 그냥 멀뚱멀뚱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수비도 나름대로는 자기만의 위치를 찾아가서 주자를 어떻게든 막고 점수를 안 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스캇 보라스는 수비에서 예외적인, 정말 센스 넘치고 정말 누가 봐도 박수를 쳐줄 만한 그런 멋있는 예외적인 플레이를 한 선수를 평가하는 지수인 EP, 그러니까 익셉셔널 플레이라는 그런 수치를 개발을 해서 구단과 협상을 하는데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아무도 볼 수 없었던 예외적인 플레이를, 그래서 수비라는 것의 가치를 더 드높인 것으로 평가를 받는 인물인데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세한 건 류현진 선수가 갖고 있는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류현진 선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말 성격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의식적인 면, 멘탈리티, 이런 것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보이지 않는 가치를 드높여서 정말 잭팟을 터뜨렸죠. 류현진 선수가 미국으로 진출하는데. 근데 그러한 역할을 하는 에이전트는 야구 선수에게 갖고 있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잘 찾아내는 그런 능력이 탁월한 선수입니다. 탁월한
기업가죠. 그래서 스캇 보라스는 사실 에이전트를 할 때는 처음에 적자였는데 요즘에는 그가 맺은 계약 금액만 제가 알기로는 4조 4천억 정도가 된다 그래요. 계약 금액만. 정말 어마어마한 기업가로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정말 이제 보이는 것으로만 따지면 사실 기록만으로 보면 노장들은 홀대를 받아야 합니다.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2010년 한국 시리즈 때는 이제 양준혁 선수라고 전설의 양준혁 선수가 은퇴를 했지만 그래도 삼성 벤치에 앉아서 경기를 지켜보겠다라고 하니까 상대편 감독이었던 SK 김성근 감독이 원칙을 강조하면서 완강하게 반대를 하죠. 겉으로 드러난 이유는 원칙에 없는 사람은 덕아웃에 앉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었는데 사실상 김성근 감독은 베테랑이 갖고 있는 보이지 않는 힘, 그가 전해주는 보이지 않는 가치의 힘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반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양준혁 선수는 실제로 벤치에서 구경을 했죠. 재밌는 것은 SK와 삼성이 붙기 전에 삼성과 두산이 붙었었는데 두산은 양준혁 선수가 벤치에 앉아서 경기를 관람하는 것을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올라갔죠. 그것 때문에 삼성이 올라간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거나 이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치열하게 또 경쟁을 했던 하나의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수와 구단은 사실 연봉 앞에서 굉장히 냉정합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 가치를 가지고 구단과 선수가 팽팽하게 신경전을 벌이지만 구단에서도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를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연봉은 결국 선수의 사기의 문제고 내년 시즌의 성적과도 긴밀하게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단 입장에서는 단순히 기록뿐만 아니라 보이는 것의 가치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인정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요. 반대로 선수 입장에서는 개인의 자존심의 문제고 그리고 자기가 앞으로 연봉 협상을 하는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 본인의 가치에 걸맞는 몸값을 이제 받아야 되는 그런 치열한 또 경쟁을 펼치게 되는데 결국 중요한 것은 양쪽 모두에게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는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어떻게 선수에게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가치라는 것이 리더십일 수도 있고요. 또는 특출난 센스 그리고 특출난 감각,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에 있어서 기업, 구단, 그리고 선수가 정말 때로는 정말 불같이 화를 내면서 협상을 결렬시킨 만큼 이해를 하는가 하면 반면에 김병현 선수 같은 경우는 구단이 자신만의 보이지 않는 가치를 인정해 준 것 같아서 너무 고맙고 내년 시즌 더 열심히 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힌 것처럼 참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찾아내는 능력,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보이는 것들 수면 아래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굉장히 세상을 보다 넓고 깊게 이해할 수 있는데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라는 말을 드리면서 막대먹은 중국시 야구 스페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